색다른 아재들의 통하는 팟캐스트 유유상종. 안녕하세요, 강상구입니다. 배상원 박사님,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왜요? 좀 씩씩하게 인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저 스타일이. 아, 예. 이제 뭐 직장도 알겠습니다. 때려치시고 직장도 때려치우시고 뭐 실업자 안 돼. 넥타이도 대충 매고. 그치. 예.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가 입추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입추의 뜻이 요즘에는 입 닥쳐 추워지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거래요. 100년 만에 최악의 더위. 폭염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필 박사님, 올 여름은 어떻게 더위를 잘 이겨내셨나요? 못 이겨내고 있습니다. 유럽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이태리 한 3주 있었는데요. 네. 거긴 어때요? 거긴 땡볕. 완전? 네, 로마의 땡볕이 원래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태리 땡볕이 유명한데 그렇군요. 공기는 이렇게 그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지중해성 기후라서 예. 뭐 그늘에 가면 좀 좋죠. 그늘에 가면 그나마 바람 불감 조금 선선한데 볕에 나가면은 정말 살이 타 들어갈 것 같은.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쪽- 지금도 이제 유럽도 사실 지금 전체 뭐 이태리 포함해서 나름 또 폭염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북아프리카 거기에서 북반구가 다 난리라고. 올라오는 네. 것 때문에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배 박사님은 어떻게? 저는 뭐 그냥 어. 에어컨 없이 버텨보려다가 바로 죽을 것 같아갖고 냉풍기를 샀어요. 냉풍기를. 에어컨 말고. 에어컨은 뭐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어떤 점에서 감당을 못합니까? 왜냐하면 뭐 지구 기후 변화에 그렇죠. 기여할 수 여러 가지 없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주의적 양심 그런 형태로 이런 걸 그렇죠. 감당할 수 없어서. 양심적인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요즘은 냉풍기를- 좋은 거 사시면 전기료 얼마 안 나와요. 그런가요? 네. 인버터 방식을 이미 사시면. 늦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정보를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번은 저거를 어쩔 수 했어요. 없습니다. 냉풍기 사갖고 했는데 그냥 쓸만해요. 쓸만합니까? 왜냐하면 거기 뭐 물을 한 2시간마다 갈아줘야 되지만 쓸만하네요. 공기가 이게 그 저기 네. 밖으로 공기를 빼는 게 있고 외기가 없기 때문에 실외기가 없기 실외기가 없기 때문에 아. 지구 기온에 영향을 미치지는 미치지 않는 거죠. 않죠. 네. 그래서 그러나 그 냉풍기 안에 찬물을 넣나요? 얼음을 넣나요? 그냥 찬물 넣고 거기다가 냉매를 넣어서 냉매라는 게 이제 뭐 얼린 얼음 같은 거 예. 넣으면은 이게 찬바람이 나오는 그런 그렇군요. 형태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에어컨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그 공기를 이렇게 빼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실외기 같은 건 필요 없지만 이렇게 나오는 더운 공기를 뒤로 이제 빼줘야 네, 되는 게 그게 있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거 게 빼는 필요- 거는 실외로 네. 빼지 않고 실내로 빼나 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실내로 빼는 거는 사실 말하자면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장마철에 나왔던 저기 제습기 그런 형태죠. 제습기가 사실 그건데 네. 요즘 나오는 그 이제 냉풍기는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공기를 빼지 않고 네.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음 같은 거를 넣어놓고 그러면은 찹잖아요. 네. 그 차잖아요. 차잖아요. 차갑잖아요. 네. 차가운 기후, 네, 차가운 공기가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바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선풍기를 갖다 대는 거하고 그냥 사실 똑같은 딱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냉풍기 후자로 했고 냉풍기 어때요? 저 되게 그도 탐나는데. 근데 이제 네. 보통 이게 한 2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 넣고 하는데 그걸 갈아줘야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게 녹으면은 놀고 물도 물도? 금방 사라져. 왜냐하면 그게 이제 되니까 물로 네. 일종의 기화 같은 거잖아요. 양심을 네, 지키기 네. 위해서는 부지런해져야 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어차피 요즘 같은 열대야는 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시간마다 깨갖고 계속 뭐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고생 많으셨네요. 이게 뭐 폭염의 기준이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를 넘을 때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녁 때도 막 33도 가까이 네. 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아침에 뭐 28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열대야는 원래 제가 25도, 알기로 25도, 예. 저녁 때 25도 이상. 밤에 25도. 밤에 25도. 네, 밤에 25도인데 지금은 그러면 밤에 30도가 넘으면 그렇죠. 뭡니까? 33도가 넘으면 극열대와 초열대라고 부르죠. 없는 말 막 들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없는 사실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옛날에 없는 말을 없었던 만들게 일이 되는. 새로 네. 생기는 거니까 네. 말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근데 거죠. 지금은 사실 서울 기온도 38도를 오르내릴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33도면 시원한 편이에요. 좀 약간 쾌적함을 느끼죠, 우리가. 그죠? 네. 네. 인간이 참 묘한 인간도 동물이에요.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8도일 때 막 죽는데 지금 33도도 사실은 높은 온도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올여름은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로만 살인적인 더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48명이 더위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행안부가 며칠 전에 밝혔고요. 이건 공식적 기준으로 그렇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실제로는 더 왜냐하면 있겠죠. 의증.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힘들어 갖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요만큼이고 네, 원래 다른 지병이 있었는데 이걸로 악화돼 돌아가신 그렇지, 분도 질환이 악화돼서. 이건 다 뺀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인데요. 사실 가축은 더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 같이 밀집해서 저기 사육하는 맞아요. 거는 금방 다 죽죠. 뭐. 네, 그러니까 뭐 닭 같은 경우는 네. 그 흔히 뭐 A4용지 반장에 세워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공장형 축산 그 우리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신도림역 있잖아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아니면 지하철 9호선.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딱 타고 들어가면 꼼짝도 못 하거든요. 네. 서서. 네, 키 작은 사람은 숨도 못 쉬어요. 그렇죠. 거기에 에어컨 바람도 안 나오는. 네, 근데 에어컨이 고장 났어. 네. 에어컨이 고장 나가고 35도, 38도 네, 네. 햇빛이 내리쬐요. 거기에 24시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돼지, 닭 이런 가축이 572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광어 양식장에서도 몇십만 마리가 죽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니까 예. 용존산소가 나가버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 물고기들이. 그것도 예, 이제 예. 보통 가두리 양식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서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광어 양식장 뭐 이거 거의 그래서 지금 물가가 들썩들썩하는 것은 실제로 뭐 닭, 뭐 이 광어 같은 거, 오리 같은 거 뭐 어차피 다 전멸했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수박 같은 수박이 있나요? 아, 뭐, 저 이제 뭐- 거의 끝났어요. 먹어보진 못했는데 이번 여름에 아, 이번 너무 여름에요? 비싸서. 예. 아, 예. 비싸죠. 저는 한두 번 먹었는데요. 아, 부자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좀 맛이 예년만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근데 이게 폭염 때문에 네. 단맛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사라졌죠. 수박도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분 중에 햇빛에 노출 많이 된 화분들 네. 끝이 다 탔어요. 예. 네. 여기 끝이 타 들어가더라고요. 네, 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생기는 궁금증입니다. 폭염이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죠. 네. 기후 변화 때문이다.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후 변화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고. 마침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YTN 사이언스에서 과학 담론 미래를 말하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걸 다뤘나요? 네, 한번 다뤘겠죠, 다뤘었어요, 당연히. 얼마 전에. 아, 그렇군요. 네. 폭염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래서 그때 기상학자, 기상학자. 네, 기상 네. 전문가,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두 분 나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예. 막 물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폭염이 오래되는 직접적인 이유, 그게 뭡니까? 현상적인 이유가 직접적인 뭐냐면은 이유가. 한반도 주변에 이 뜨거운 고기압이 계속 오래 머물러 있다. 네. 네. 그 얘기까지는 네. 대충 알고 일기예보에서 있죠. 네, 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태풍이 못 뚫고 못 뚫고 네. 자꾸 그냥 옆에 그런 거. 거기까지는 뭐 비껴가고. 그래서 고기압이 이제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있고 그래서 이 뜨거운 고기압들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1, 2층 겹쳐 있어가지고. 겹쳐져 있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예. 이게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도 이게 약간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항상 한반도에 큰 힘을 발휘하진 않는데 예. 올해는 얘가 너무 기세가 세가지고 다른 주변의 어떤 변화 요인이 근접을 못한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의 효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타임 스케일이 굉장히 긴 이야기고, 예. 네. 근데 지금 올 여름이 이제 왜 이렇게 덥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제 이런 1년 단위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영향을 주는 거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올해 이렇게 폭염 있고 내년은 조금 더 시원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년 더 더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그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이제 봤을 때 예. 이런 식의 더위가 계속되거나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아무래도 제가 들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의 뭐 얼음이 예. 네. 온난화 때문에 녹아갔고 예.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 될 무엇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걸 무엇을 못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특수활동비 이런 거. 그렇죠. 에너지를 가지고 네.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뭐냐 사실은 뭐 반사를 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얼음이라고 그렇죠. 하는 빙하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못 되니까 이제 뭐 제트 기류 약화가 돼 갖고 뭐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퍼져버리고 아니면 확산을 못 하니까 사실 그것이 힘을 써야지 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그 기단을 밀어붙이거나 빼거나 그랬는데 그게 못하고 그냥 계속 그만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원인이 한반도 주변의 북태평양 고기와 티베트 고기 이런 애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는데 네. 그 왜 얘네가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네. 얘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예. 주로 이제 찬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예. 그 북쪽에 찬바람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들이 이제 그런 메커니즘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군요. 아. 네, 그게 무너졌는데 그 중위도의 제트 기류가 좀 약해졌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상층의 대기 흐름이 좀 정체가 됐고 중위도의 제트 기류가 좀 이렇게 뭐 세면은 이제 그 한반도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이거 뭐 지금 유세를 좀 약화시킬 수도 있는데 밀어붙일 수 있는 네, 건데. 그런 게 지금 약해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극지방은 오히려 제트 기류가 강화돼가지고 예. 그래서 극지방에 좀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이렇게 딴 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군요. 뭐 이제 그런 좀 그런 요소들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그러니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또 따로 있어요. 네. 그 뭐냐면 티베트 있잖아요. 네. 거기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년설 쌓여 있고 이런데 이게 꽤 많이 녹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만년설과 빙하가 태양 그 태양광을 반사하는데 지구에서 굉장히 하얀색이니까. 나름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녹으면서 그죠. 반사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그쪽 땅이 더워질 거 아닙니까? 이 우리 저 뜨거운 여름에 저 벤치 네. 이런데 느닷없이 앉으면 네. 뜨겁잖아요. 네. 예, 이렇게 그 땅이 달궈지고 거기서 생긴 열이 아까 티베트 고기압, 네. 예, 예. 그거를 좀 강력하게 형성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쭉 예, 해서 습기가 높은 뜨거운 공기가 이제 그게 원인이 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그런 하여튼 얘기도 뭐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네. 올여름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어요. 1994년이 네. 2등으로 밀려났어요. 밀려났죠. 네, 원래 네. 그때가 1등이었거든요. 네. 1994년. 제가 네.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김일성도 좀 제가 5학년일 대학교 네. 5학년일 때. 예. 네. 아, 그때 막 더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그때는 김일성 주석 네, 사망했던 해고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기차 파업했던 해고 패고 막 그래서 막 그때는 뭐 머리 깎아야 된다. 네. 이게 저기 전시다 막 그랬던 그때가 94년. 머리를 왜 깎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옛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삭발력 내려갔고 남북한이 붙어갖고 전면전이다.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하잖아요. 머리 깎아야 된다. 네, 그런 저는 뭐 또 예. 철도 파업, 그러니까 지지 삭발 투쟁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양반이 안 되겠네. 하여튼 그 1994년이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 더운 여름 그때 뭐 6월이었나? 하여튼 뭐 파업하고 막 이러면서 네. 날 더운데 지지하러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기록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가뿐하게. 완전히 가뿐하게. 그렇죠. 조금 길게 변동됐던 기후의 변화가 이제는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이런 또
또 굉장히 추워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최근에 있었던 기록 갱신 중에는 네. 뭐랄까요. 한국 팀이 독일 팀을 월드컵에서 이긴 거를 제외하면 가장 화끈한 기록 갱신이에요, 지금. 네. 말레이시아가 한국 이겼잖아요. 아, 그거 그랬나요? 네. 아, 그랬죠. 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올여름 너무 더운데 뭐 이 왜 이렇게 더운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신조어 막 생기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네. 당원들 교육하러 갔더니요. 대구 분들이 저를 잡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갔으니까 덥지 않냐? 자꾸 물어봐요. 대구 덥지 않나요? 안 덥다 덥죠. 그래서 덥네요. 음. 지하철역에 내려서 교육 장소까지 5분인데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나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좋아해. 왜 좋아하느냐? 자부심 대구, 아니에요? 자부심. 그렇죠. 대구의 대구 자부심. 분들은 아주 특이하게도 대구의 더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자부심을 가질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더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 덥다 이러면 실망해요. 실망하죠. 네. 너무 더워요 이러면 막 좋아하죠. 좋아하고 막 네. 그래서 우리가 데프리카입니다. 저는 데프리카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오늘 데프리카에서 뵙겠습니다라고 텔레그램이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무슨 대구에 있는 네. 무슨 교육장 장소 네. 이름인가 건물 보다. 이름? 건물 이름인가 데프리카가 뭐지? 근데 찾아봤더니 대구 더하기 아프리카 그렇죠. 네.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 기록도 깨졌습니다. 올해 가장 여름에 더웠던 데는 서울. 네. 자부심은 이제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서프리카를 서프리카. 네. 전통적으로 대구가 저기 더웠던 거는 이제 분지. 네. 그 그렇죠. 내륙의 분지였기 그러니까 네. 분지면 덥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기가 정치하니까라고 하는 통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분지에서 공기 정치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홍천은 뭐냐면 이제 높새바람이잖아요. 네. 네, 홍천이 네. 또 이렇게 네. 더웠었죠. 동쪽에서 이번에. 넘어오는 네. 네. 그러니까 공기가 그 산맥 넘어오면서 선범 네.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것도 바뀐 거죠. 네, 전통적인 그래서 것도. 홍천은 홍프리카, 서울은 서프리카 이렇게. 그리고 근데, 대구나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온이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구 이제 지형적인 요인도 있는데 도시 설계 자체가 그 공기가 흘러가는 그런 이제 루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녹지라든지 이게 적절하게 있으면 그러면 뭐 최소한 1, 2도 정도는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사실 서울 보면 다 아파트잖아요. 특히 서울도 숲이죠. 아파트 숲이죠. 근데 원래 그래서 원래 그 강변에 예. 높은 아파트를 짓지 않고 지어도 이거를 이제 잘 배치를 해야 돼. 바람길이 네.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제일 비싸고 전망 좋은 아파트를 앞에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작은 거 같이 바람길이 탁탁 막혀버리는 길을 다 거죠. 막아놨죠.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데는 영향을 받아갖고 열섬이 되는 거죠. 그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버는 거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네. 그러니까 더워 죽겠는데 창문 다 닫은 거예요. 그냥. 서울의 기온이 이렇게 기록적으로 올라간 데에는 물론 근본적으로 뭐 지구 온난화에 따른 뭐 이제 그런 거 이거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기압 때문에 뭐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온도의 한 1, 2도 정도는 우리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설계 뭐 지금 뭐 서울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좀 앞으로 좀 이런 문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올해만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잖아요. 내년 내후년은 더 덥다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쉽게 짐작은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해마다 변동성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내년은 조금 시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거나 이런 폭염이 예를 들어서 94년에 있다가 지금 2018년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게 몇 년이에요? 24년이죠. 24년인데 이 24년이 아니라 뭐 다음에 이런 폭염은 이제 뭐 10년 안에 그럴 수 온다든지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경향성으로서 이렇게 그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날씨 그 기후가 계속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뭐 북반구가 다 지금 네. 폭염에 네, 시달린다고 하는데
원래 유럽에서 제 기억에 2003년에 폭염이 심각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굉장히 많이 죽었죠. 네. 죽고 뭐 저 기찻길 저 철로 네. 그 휘어가지고 기차 사고 네, 나서 네, 죽고 그렇죠. 뭐 이랬었던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뭐 어쨌든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용산 개발한다 그러고 뭐 어디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 이제 뭐 개발하는 거는 뭐 그냥 어쩌다 쳐도 조금 더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서울도 어차피 서울 시민도 모두 다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네. 그것을 강북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을 박원순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보는 형태의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아까 유럽 얘기 잠깐 드렸던 거는 유럽으로 따지면은 2003년 이후에 2018년 네. 15년 만에 그렇죠. 폭염이 벌어진 거고 그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네. 게 완전히 황당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저는 요즘에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 환경운동 하시고 이런 분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화석연료를 네. 어떻게 하면 덜 쓸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산업혁명 18세기에 있고 나서 지금 1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기온이. 네. 근데 2015년 파리 협정, 파리 기후 협정 네. 여기서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2도 2도까지. 오르는 거를 네. 막아야 된다. 오르더라도 거기까지만. 근데 사실 지금 1도 남았거든요. 1도도 안 남았다는 얘기죠. 1도도 예, 맞습니다. 그 지난 한 3, 4년 사이에 뭐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게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출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야 이게 한강변에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이 뭐 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네. 차들도 그렇고 미세먼지를 일으켰던 그 발전소들 공장들 이게 사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 삶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여서 우리가 우리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결국은. 그 제가 네. 그 이제 YTN 사이언스에서 그 프로를 진행할 때 네. 그 이제 어떻게 우리 해야 되냐 네.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기후 전문가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혹시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가요? 뭐 이미 끝났어 좀 다. 조금 늦은 것도 네. 있고 그런데 뭐 이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회용 컵 줄이고 여기도 일회용 컵이 좀 보이네요. 네, 일회용 뭐 컵 좀 줄이고 이제 뭐 에어컨 좀 줄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국가의 맞습니다.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더디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자체장이 된다라든지 그러면은 바뀔 여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분 혹시 정의당 당원 아니에요? 유권자들의 각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이렇게 좀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지지를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더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 살려면은 정치를 네. 바꿔야 된다. 네. 아.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물론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잘 준비해야죠. 네. 지금 그래도 어쨌든 아시다시피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든가 기존의 그런 시스템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또 그것을 못하게끔 그들의만의 정치인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의 원자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 화석연료 써야 된다고 세력들, 그리고 오래전에 사실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늦춰진 것도 실제로는 기존의 석유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부분에서 로비도 하고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뭐 이 S로 시작하는 재벌이
전기 공장 많이 가지고 있고 네. S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기득권 세력에서 그런 정치를 만들어냈고 그런 정치인들이 결국은 화석연료를 쓸 수 있는 정책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쭉 왔기 때문에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정치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네.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방학 끝나고 나서는 이제 30분 단위로 한 주제씩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올 여름의 폭염에 관해서도 뭐 지금 시간이 꽤 돼서 뭐 30분 거의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이 무더위를 일으켰었던 원인 파악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이 재난의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 문제. 이 기후변화를 제어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주제만 짧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왜 유권자들이 좋은 정치를 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종이컵을 안 쓴다거나 이런 거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우리 배 박사님 같이 양심의 결정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에어컨 안 쓰잖아요. 선풍기 쓰고 아까 도저히 안 되면 냉풍기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저는 선풍기 날개가 계속 돌아가는데 거기 보면 먼지가 항상 쌓여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물리학자가 궁금한데 설명해야죠.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저처럼 설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청소를 안 했나 보지 이렇게 대답해요. 게으른가 보다. 게으른. 작년 올 여름 시작할 때 선풍기 꺼냈을 때 한번 분리해가지고 닦았어야지. 왜 안 닦아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거? 그 날개가 이제 돌아갈 때 날개 표면에 이제 공기의 흐름이 이게 그 경계층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표면에서는 이렇게 그 공기의 흐름이 이제 정체가 되는. 그렇습니까? 네, 그 경계면에서는 그 얇은 층이. 그래서 거기 이제 먼지가 갇히게 되면 그래서 뭐 이제 먼지가 예를 들어서 뭐 정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날개 그런 식으로 들러붙게 되면은 그럼 그 표면에서는 이게 뭐 공기 흐름이 이제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또 놀라운 그래서 일단 현상이 그 유체의 표면 효과. 라고 이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유체의 표면 효과. 배 박사님 잘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네. 역시 방송계의 길이나. 네. 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걸로 제가 보입니다. 풍부한 상식 갖고 계신 두 분과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는 꼭 자주 하시는 그러니까요. 게. 저도 1년에 한 번. 표면 효과에 맞서기 위해서는 열심히 청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걸로 보이고, 우리 방송에서 이런 생활 속의 중요한 상식 이런 것도 다루는구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 폭염이 심하면 제 기억에 지난 겨울 있잖아요. 지난 겨울도 되게 추웠어요. 영하 10몇 도씩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길냥이들 있잖아요. 쟤네 추운데 어떻게 살지? 제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녁에 겨울 저녁 때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에 폭염이 심하면 겨울에 혹한이 온다 이런 속설도 있던데 일단 제가 목격한 건 지난 겨울이 혹한이었는데 올 여름은 폭염이더라 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직 그 확인된 직접적인 그 관련성은 이제 없는 걸로.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더니 겨울은 무지하게 더 춥더라. 뭐 이제 이런 게 경험적으로 쌓이는데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지금 겨울도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사만사는 없어졌고, 그렇죠. 추울 때는 엄청 추운데 이제 추운 날이 한 일주일째 지속되다가 나머지 날들은 또 되게 따뜻해요. 우리가 이제 추웠던 겨울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지 그 따뜻했던 날들은 또 상당히 봄날처럼 따뜻한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그 한반도로 이제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 기류가 겨울에
이게 이제 잘 작동을 하면 걔네가 이제 시베리아에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반도가 춥지 않은데 그게 풀려버리면 그 찬 공기가 이제 그 한반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시베리아보다 더 춥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금 여름하고 완전히 이제 그 기압 배치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북극의 찬 공기가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의 고기압이 지금 뭐 아주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건데 그 혹한이 오는 경우는 그 북쪽의 찬 공기를 가도 그 기압 배치가 달라져서 그 공기가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아, 그렇군요. somehow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이네요. 아까도 알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만약 그 속설이 사실이라면 네. 올 여름이 폭염이면 네. 내년 올 겨울은 반드시 혹한이고 네. 올 겨울이 혹한이면 내년 여름은 반드시 대신 폭염이고 문제는 이러면 기후 이제 우리 변화 죽는 거죠. 네, 기후 변화가 됐다는 거는 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 어떤 시즌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그건 아직 지금 우리 기술로는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좀 깝깝하게 하는 거예요. 네. 기존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재수 없으면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추위가 뭐 올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번에도 폭염이 상상도 못했던 폭염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폭염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있는데 좀 그런 기후 변동이 실질적으로 이제 특정 어떤 계절에 이제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지 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네,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 준비를 사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기후변화 그리고 폭염과 혹한 이런 것들의 관계가 우리 여름에 네. 아주 가끔 큰맘 먹고 애랑 큰 돈 써가지고 워터파크 이런 데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물 미끄럼틀이 있어요. 네. 쫙 타면은 물 미끄럼틀 처음 타면은요 이게 쫙 밑까지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급격히 떨어지고 어떨 때는 살살 떨어지고 그럽니다. 네. 결국 그래서 저 밑까지 떨어져 버리죠. 네. 지금 이번에 처음 우리가 이미 가셨군요. 기후변화의 물 미끄럼틀을 타버렸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음. 자, 하여튼 이 흐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이 기존과 다른 기류는 한반도 평화 기류 이런 것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폭염은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우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말부터 하는데요. 이게 무의미한 지침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면 먹고 살기 힘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거나 뙤약볕 아래에서 배달을 하거나 폐지 줍는 어르신들, 조선소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뭐 오토바이 타고 저 편지 물건 나르는 우체국 노동자들, 뭐 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더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폭염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킹맘은 눈치 안 받고 일할 수 있게, 동물은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성소수자는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청년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농민은 기본소득 보장될 수 있게, 비정규직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착한 후원으로 정의당을 키워주세요. 1877-1447 1877-1447 정의당 중앙당 후원의 차카오페이